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5번째 시간입니다. 64번째 항목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에게 사실을 가르치며 유아는 그 사실들을 지배하는 일정한 법칙을 찾아낸다. 65번째 항목, 유아에게 법칙을 가르쳐도 결과로서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아이들한테 사실을 많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쌓여야만 그 사실 사이에서의 관계를 찾아내서 나중에 법칙으로 가게 되지, 법칙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사실을 찾아낼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거는 모든 교육이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으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주변의 사물들을 아이들이 흡수해야만 그 안에서 법칙을 찾아내는 거지, 이론으로 법칙을 준다 해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것을 찾아내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피아제 인지 발달이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의 발달 과정이 항상 자기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그렇게 발달을 간다는 거.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사물들을 좀 충분히 줘라. 이론적으로 법칙에 관한 부분들 이거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법칙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히 주라는 뜻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도 사실은 사실을 충분히 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이에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과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죠. 66번째 항목입니다. 과학이란 법칙의 운영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계통적으로 배열된 일련의 사실을 다루는 지식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방법론입니다. 과학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을 넘어가는 의식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학이 잘못하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분야까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은 하나 일련의 방법론들이고 그러므로서 지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들을 이렇게 주게 되면 아이들은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찾아내듯이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과학을 넘어가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과학 위에는 사랑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통합합니다. 어떤 것들을 분석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과학을 하는 그 밑바탕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죠. 자, 67번째, 유아는 과학자와 거의 같은 문제의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감촉을 느끼고, 또 맛보고, 이게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물론 그것을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이 오감을 통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8번째 항목입니다. 강한 호기심은 참다운 과학자가 모두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유아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호기심이라는 이 단어, 궁금한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서, 이게 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아는 것이 또 무슨 용도에 쓰이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다만 인간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떤 용도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궁극에 관한, 알면서 궁극에는 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진리에 이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 본성에 관한 부분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호기심, 아이들의 호기심을 죽이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 호기심 때문에 하루 종일 만지고 그 다음에 쑤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호기심이 사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어린애가 물을 쏟습니다. 왜 쏟을까요? 이 중력을 실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을 쏟으면 쏟아지는 걸 알지만 아이들은 물이 쏟아진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호기심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지, 엄마를 권리기 위해 물을 쏟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쏟는 그런 부모가 장소를 지어내 줌으로써, 그래서 목욕탕에서 물을 쏟는다 그러면 그때는 부모가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나 안방에서 물을 쏟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호기심은 죽이지 않지만 엄마도 힘들지 않게 해주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죽이지 않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선물들이죠. 자, 69번째 항목입니다. 유아는 과학자이다. 유아는 과학자입니다. 70번째 항목, 유아는 3세까지 그 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배운다. 3세까지 그때 흡수하는 그 능력들은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3세까지 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은 3세 그러니까 36개월 정도 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푸르미교육에서 3세까지 이렇게 중요하다, 3세까지 굉장히 많은 걸 받아들인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3세까지 모든 걸 다 허용합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네. 어린아이 때 한계를 정해주는 거 괜찮습니다. 부모가 힘들지 않으면서도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인내라고 참으니까 그러니까 어떠냐면 3세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해요. 아버님 3세가 지났는데도 왜 이럽니까? 왜 그렇겠냐? 3세까지 호기심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아이들은 굴복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부모는 이미 그 이전에 굴복했기 때문에 자꾸만 아이들의 그 어떤 밝음이 엄마의 내면에 있는 것을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면하지 않고는요, 그 어떤 그 말의 어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은 진실입니다. 3세까지 많은 걸 받아들인다라는 거. 우리 교육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3세 이전에 읽어줬던 그때, 그리고 푸르미가 그를 알아서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그 모든 것들은 푸르미 힘에 의해서 같이 우리가 뭔가 개입하거나 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충분히 줄 수 있을 때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육이 쉬워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조금 방향이 좀 틀린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어린아이 시절에는 맡기는 데 바쁩니다. 그리고 교육이 뭔지에 대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열성을 내서 성적 안 떨어지게 뒤처지 않게 여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좀 바빠서 그렇게 해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면 그 아이의 자기주도성이 이미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3세 안에 충분히 주세요. 그렇다고 3세가 지난다면 안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흡수할 것인가를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72번째 항목입니다. 학습은 학교 교육과 동료가 아니다. 당연하죠. 학교 공부를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학교 공부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부라는 그 단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그 과정이 공부가 되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평생을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같은 분야를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분야에 들어가든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새 물고기 잡는 걸 참 좋아해서 유튜브에 나온 우리나라 말로 된 그 물고기 잡는 모든 것에 관한 걸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좀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그리고 좀 제가 느끼는 게 유튜브도 아직 초창기구나, 아직 좀 시작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배워야 될 거라는 뜻이죠. 자, 73번째 항목입니다. 아이는 뛰어나게 배우는 사람이다. 주어진 교재나 주어진 방법에 따라서 그 아이의 학습이 제한을 받게 된다. 글렌도만은 그런 면에서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 내면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 무엇이 주어졌느냐 다르다는 뜻이죠. 어떻게 주어졌는가? 아이들은 배움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 즐거움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놀이와 재미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잃지 않을 때만 배웁니다. 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운다. 왜냐면 두려움 때문에 이미 습된
두려움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관한 실증인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자, 74번째 항목입니다. 태어나서 6세까지의 기간이 천재의 근원이다. 저는 이 말도 동의합니다. 천재라는 단어가 사람들 쓸 때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재라는 단어도 이렇게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영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영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새 영재 개념이 굉장히 확장돼서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영재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도 영재고, 자기 성찰에 관한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도 영재고, 언어적인 영재, 푸르미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영재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인간은 어느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 자신이 흥미가 있다면 발달시켜서 정말 최고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영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글렌도만의 말처럼 부모가 그 아이를 제한하지 않고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렇게 커간다, 이런 뜻이죠. 75번째 항목, 6세가 되기 전이라도 갓난아기를 천재로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그런데 76번째 항목입니다. 6세가 지나고 나면 천재로 키우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린 시절 6세가 될 때 어느 정도 두뇌에 관한 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따끈따끈할 때는 이게 쉽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주 결정적 시기, 배움이 되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에 주면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결정적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배우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저는 이건 6세가 지나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은 쉽다. 그것은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만 보여줘도 책을 읽는 환경이 일생의 환경이 되면 누구나 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가난하셨고 많이 못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평생을 책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던 거죠. 저는요, 책이 읽어야 되는 건지, 책은 공부야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읽으니까 뒤에서 따라서 읽게 되고, 그래서 저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평생에 책을 읽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한테, 푸르미한테 어린 시절에 책을 읽는 그런 풍요로운 환경은 내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제가 그 마음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제한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많이는 못 사줬지만 우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고, 그리고 저도 평생에 걸쳐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푸르미도 제 뒷모습을 보면서 아마 책을 읽는 것들 자체가 자연스러웠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77번째 항목입니다. 인생의 최초의 6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초의 6년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워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발달상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 시기, 그때 부모가 만들어주는 기초가 튼튼하다면 아이들의 그 생이 행복했다면 아이들은 행복이라는 걸 믿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고 자기가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쌓여서 그 아이들의 그 생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려가서 그 어린 시절에 불행이 있었다면 그 불행에 대한 그 경험을, 재경험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그 아이가 믿었던 것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몸에 기억할 것들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로 내려가서 그때 겪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번 겪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의 5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